자, 다음 뉴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월마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할 때 한 직후에 굉장히 지금까지 흐름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월마트는 5월 말부터 이제 이 상품에다가 관세 관련 인상분을 얹겠다라는 발표까지 했었기 때문에 더 했었는데요. 오늘은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내놨군요. 드론으로 배송을 하는 서비스를 좀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네요. 네, 원래 기존의 2개 주에서만 이렇게 월마트가 드론 배송 서비스를 해왔는데 이번에 3개 주에서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애틀란타, 휴스턴, 샬럿, 올랜도, 템파까지 총 5개 주에서 이렇게 드론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제 좀 놀라웠던 것은 속도입니다. 이제 절반 이상의 제품을 30분 이내 배송하겠다, 배송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전체 제품이 이 월마트가 한 15만 개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한 7만 5천 개 정도 그 이상의 제품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배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2021년부터 굉장히 이렇게 좀 드론 배송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월마트도 이제 이 드론과 관련해서는 더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래 이 드론 배송으로 처음에 유명해졌던 이 아마존보다도 조금씩은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마존의 드론 배송 서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2개 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월마트는 5개 주죠.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이 드론 배송 서비스 시간이 한 60분 정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월마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30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품목 자체도 이 아마존은 한 6만 개 이상의 품목을 이렇게 지원하지만 반대로 이제 월마트는 물론 이것도 약간은 월마트가 분명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하게 말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15만 개의 절반인 7만 5천 물론 이 사이에서 약간의 오차 범위를 생각을 한다면 좀 유사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약간은 더 이렇게 많은 수치를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이 월마트가 약간 아마존에서 드론에서는 좀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또 비용과 관련해서도 좀 추가적인 감축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전역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500개 일자리를 감축하고 그 중에서도 테크와 관련해서는 한 106개의 일자리를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력은 키우고 그리고 배송도 더 강화하면서도 이렇게 인력은 줄이는 그래서 좀 생산성을 계속해서 향상시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 감축과 관련해서 경영진은 관세 때문은 아니다라고 했었지만 사실 과거에 이 월마트 CEO 트럼프 대통령 만난 적 있죠. 네. 이 관세 때문에 정말로 기업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좀 이야기 많이 나눴었는데 이번 발언 자체는 약간은 이제 진짜로 관세 때문이 아닌 건지 아니면은 약간 좀 정치적인 것을 좀 감안한 발언인지는 조금 더 감안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마트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전체적으로 주가가 아직 안 좋고 그리고 아직까지 전고점 가려면 조금 더 많이 남은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과거 여전히 이제 AI를 기반으로 했을 때 흔히 골드만삭스가 말했던 AI 4단계 중에서도 AI를 통한 이 생산성 향상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일 만큼 향후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월마트가 이번 관세 리스크 조금 더 완화하면서 추가적인 성장 이어나갈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프리장 시간대에 이 월마트의 드론 배송 관련된 이야기를 미국 CNBC에서도 같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음료수랑 계란. 계란을 이 항공 배송을 드론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드론으로 이제 계란, 달걀을 배송을 하면 사실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종 연구원 정말로 드론 배송이 미국에서는 됩니까? 네, 여전히 진짜 실제로 월마트는 하고 있고요. 또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 다 지금 드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좀 제품과 관련해서는 약간씩 특히나 드론 같은 경우 사실 기상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제품 상태는 좀 그때그때 약간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어느 정도 이런 CS 처리를 잘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 이제 월마트는 이제 2021년도부터 15만 개 이상의 드론 서비스를 배송한 점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내년까지 100개 매장에서 드론 배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잠시라도 이제 미국에 가시는 분이 있다면 네. 드론 배송 서비스를 한번 월마트에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란 좀 시켜주세요. 어떻게 온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새벽 배송 같은 거 시키면 잘 싸서 오긴 하는데 네. 한 번씩 깨지긴 하거든요. 속이 상하죠. 예, 속 상한데 과연 월마트는 또 신선식품을 주로 팔기 때문에 궁금해지는 흐름입니다. 네. 이게 월마트는 드론을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나온 아마존 얘기는 또 다른 세상으로 가요. 아마존은 이제 로봇을 쓴다라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아마존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네, 아마존은 진짜 월마트가 드론으로 가고 있다면 아마존은 휴머노이드를 통한 배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아마존은 휴머노이드 파크라는 것을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이건 뭐 약간 테스트 이런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배송을 하는 하나의 좀 테스트 시설인데요. 실제로 보면은 어떤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냐? 이 아마존이 투자한 전기차 회사인 리비안에서 만든 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타고 내리면서 물건을 실제로 이렇게 잘 배송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고 특히나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아마존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그냥 물류창고부터 시작해서 실제 배송하는 그 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뭐 배송 자동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아마존이 또 이 리비안 투자 말고도 줍스라는 그 이런 전기차 기업을 인수를 했었는데 결국 그거 산 것도 다 이렇게 자율주행하면서 전기 자율주행하면서 거기에 휴머노이드 태워가지고 배송까지 하려는 이런 목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목표를 결국 이루려면 이 AI를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전틱 AI 팀도 지금 출범시키면서 계속해서 자연어를 기반으로 뭐 자연어로 말을 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알아서 알아듣고 이 물류센터 관련된 업무를 지금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미 충분히 이 창고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DGC라던가 아니면 유니트리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 아마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이 모건 스탠리는 이제 물리 AI에서 가장 좋은 위치가 아마존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모건 스탠리는 과거에도 뭐 이 물리 AI 시장, 특히 로봇 AI 시장 같은 경우 뭐 5조 달러의 시장이다. 그리고 뭐 정말 뭐 10억대 뭐 AI 로봇들 뭐 돌아다닐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던 AI 기업이 이런 IB인 만큼 전체적인 이 AI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조예가 깊은데 이 기업이 이렇게 좀 아마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특히나 3에서 5년 이내에 실질적인 좀 재정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재정 수익이 뭐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한 이 전체적인 AI 로보틱스 자동화를 통해서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낀 비용이 결국에 재정적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전체적인 이야기들, 특히나 현재 이제 AI 시대로 다가가는 시점에서 결국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일지가 사실 중요한데 현재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AI를 통해서 AI 뭐 칩을 판매하거나 AI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보다는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기업이 이 AI 시대의 좀 최대 수혜자가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의 여러 가지 기술 혁신 시즌들을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 자동차 시대라고 봤을 때 자동차 시대에서 가장 많이 수혜를 본 것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도외 지역에 이렇게 물건을 팔았던 월마트 같은 기업이 더 큰 수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포드가 23배 오를 때 월마트의 주가는 1,60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의 시대가 왔을 때도 와이파이의 부품을 만드는 시스코보다 이 와이파이와 같은 이런 인터넷망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통해서 컨텐츠를 소비하게 만들었던 넷플릭스가 더 많이 주가가 올랐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결국 AI 시대에서도 AI 뭐 흔히 골드만삭스가 말하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기업들 중에서 1, 2, 3단계인 AI 인프라 기업,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기업 이런 기업들이 아니라 AI 마지막 4단계 기업, AI를 기반으로 이렇게 생산성을 키울 수 있는 기업이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고 그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결국 노동력을 좀 줄이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존이 이런 클라우드를 통해서 AI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로봇을 통해서 생산성을 줄이기도 하는 만큼 향후에 이런 전체적인 기업들 AI를 만들어내면서도 동시에 AI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까지 향상시키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생산성에 대한 기대감, AI 섹터가 올라가는 특히 미국 증시에서의 AI 섹터가 올라가는 이유는 생산성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궁금한 게 그겁니다. 지금 AI 업체들은 사실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단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로보틱스 쪽에 그러니까 피지컬 AI라고 부를 수 있는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숫자들을 많이 못 보고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숫자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면 과연 이렇게 로보틱스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냐? 그런데 정작 이 로보틱스를 도입하는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이 또 리테일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많고 차라리 방산이라든지 팔란티어를 도입하는 업체들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지금 로보틱스 쪽으로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어느 쪽이 좀 더 낫겠습니까? 약간 그 시계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AI가 완전히 보편화되었던 된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AI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있는 기업들이 좀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는 엔비디아가 최대 수혜자였고 지금은 이제 점차 AI 인프라를 만드는 원전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분명 그 기업들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이 점점 더 보편화되는 순간부터는 정말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기업들, 마치 엑셀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엑셀을 만들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사실 지금부터는 엑셀 가지고 그냥 생산성을 향상시켰던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그 이후에 수혜를 본 것처럼 지금은 이제 AI의 초기 단계다 보니까 초기에 맞는 투자를 하시되 계속해서 그것이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이후의 생산성 기업으로 좀 변화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걸 만든 회사가 떴지만 지금은 그걸 가지고 뭘 하는 회사가 훨씬 더 각광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섹터를 두루두루 봐야 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포트폴리오를 다각하면서 머리 아픈 걸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